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여자의 눈물이 무기로 쓰였을 때, 그게 어떤 감정의 표현,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이게 무기가 되고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저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애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고, 저게 언제든지 꼭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질투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무기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정숙이 뭐가 돼요? 미안해서, 불편해서 뭐라도 할 수 있겠냐고, 영식한테. 자, 보면은 영식이 제가 보니까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피지컬도 그렇고 다 괜찮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다정합니다. 상대방을 잘 챙겨줘요. 되게 의식적으로 내가 좀 챙겨줘야지, 다정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몸에 밴 겁니다. 아마도 뭐 어머니하고 같이 골프도 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랑 식사할 때도 저렇게 챙겨주지 않을까, 생활화가 된 거죠. 그게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챙겨주는 거하고 이게 몸에 배어서 챙겨주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식이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은 주변에서 영식 정도의 남자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약간 상위 티어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희도 그런 부분을 느꼈던 거고, 생각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영식한테 빠져들었다. 일단은 상대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저런 감정이 나타난 거긴 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절대로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또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또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보여줄까? 본인의 감정 정리를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좋아서 남자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먼저 감정 표현하고 대시하고 그렇게 해서 남자를 만났었다고 했는데, 이 장면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영식하고 정숙 아침에 러닝을 같이 하고 나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서 보면은 영식이 뭐 눈에 띄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좀 멋스럽다, 자아가 좀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정숙도 정말 괜찮다, 매력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정도의 대화는 나는 솔로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대화예요. 굉장히 흔한, 그냥 밥 먹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그 정도의 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게 이성으로서 특히 영식한테 있어서 상대방이 확 다가왔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좋은 감정,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감정을 느끼기는 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둘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대화를 나눴다. 자, 정희가 영수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정숙하고 영식이 같이 조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주방에서 정희가 정숙한테 물어봐요. 영식님 어땠냐고. 그러니까 정숙이 너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 다른 여자가 봤을 때 어땠을까?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영식 자체를 띄워주고 칭찬하는 말이죠. 좀 별론데? 뭐 이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희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마음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정숙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희가 위험하다고, 이제 긴장을 해야겠다고. 사실 둘의 대화도 뭐 그렇게 심각한 대화도 아니었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출연자하고 대화를 한 여자 출연자가 괜찮다, 남자로서 괜찮다, 내 마음에 좀 들어온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희가 그 얘기를 옥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나 지금 갑자기 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슬픔의 감정이라기보다도 짜증이 난 거고 화가 난 거고 본인의 그런 감정들을 표출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옆에서 정숙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희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한테 질질 끌려가요, 방으로. 밖에서 우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정희가 짜증나 이러면서 끌려갑니다. 저 짜증나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아침에 조깅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하고 또 그 여자가 내 남자를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내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 폭발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짜증, 분노, 답답함, 결국은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방에 가서 이제 옥순, 정희, 정숙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야 되는 게 그게 힘들다고. 그리고 옆에서 정숙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자극한 것 같아서. 자극을 한 것도 없어요. 약간은 가볍게, 약간은 장난스럽게 반응을 한 거죠. 정숙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게 과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노멀하고 평범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또 그렇게 울만한 상황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를 뺏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 둘이 어떤 그런 확신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사 확신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썸을 타는 관계고 호감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지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뒤통수를 쳐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대화 한번 한 거잖아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 이거죠.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정의가 보면은 재주가 아주 탁월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또 울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정숙 입장에서 어디 미안해가지고 말이나 걸 수 있겠냐고요. 데이트 상대 선택을 하고. 정의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아무렇지 않지 않은데 그러니까 감정에 소용돌이가 있다라는 거죠. 질투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짜증도 있고 모든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 상황도 힘들고 당사자가 밉기도 하고 영식이 원망스럽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영식이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이미 상상 속으로는 내 남자야 영식은.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나랑만 대화를 해야 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대화를 했다.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은 역대급이지 않나. 보통 여자들이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니고 왜 우는지 모를 때 우리는 그거를 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집은 없었어요. 진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보통은 자기의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복합한 감정들이 섞여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대화 한번 했다고 저렇게 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영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고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또 다른 무례함이에요. 이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옥순하고 쿵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옥순하고 쿵짝이 되게 잘 맞거든요.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지 굉장히 무례한 스타일입니다. 저거는. 정숙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그 예의가 없는 거는 영식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냥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 기분 나쁘면 나쁜 티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꼽니다. 상대방을. 자,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공용고실로 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영식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즐겁게 하고 있죠. 사람들하고.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맛있게 먹고 있는 영식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좋겠네. 밥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밥이 들어가서 좋겠다고. 영식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영식이 들었고. 자, 왜 더 기분이 나빴을까, 영식이? 정희가 그 얘기를 옥순한테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옥순의 웃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의의 감정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더 흥분시키게 만드는 감정을 북돋우는 거죠. 분란을 일으키는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영식이 이렇게 한번 째려봤어요. 째려본 거는 옥순 때문에 한 번 더 째려본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정의가 했던 그 얘기가 귀에 들렸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긴 하지만은 정의와 옥순의 콜라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내 친구 같이 대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식이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밥이 들어가네 이 얘기도 기분 나쁘지만은 옥순이 옆에서 비웃듯이 엄청 크게 웃으니까 정의는 거기에 쿵짝 맞춰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기분이 나쁘지. 물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성적인 호감이 확 사그라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식이 정의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밥이 잘 들어가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정의가 눈치가 좀 있는 편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눈치가 있다니 그건 눈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영식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행동에 제약을 두는 거고 감정에 제약을 두는 거죠. 보면은 정의가 또 울려고 해요.
자 이제 둘이서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정희가 영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추태를 부렸다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추태를 부렸고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정숙님이랑 영식이 러닝을 다녀왔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엄청 신경 쓰이긴 한다. 어쨌든 다른 분이랑도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궁금한 사람이 없다. 영식 너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부담감을 주는 것도 싫고 이런저런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영식이 사실 좀 짜증날 만도 하거든요.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울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사과를 해요. 자기가 감정의 동요를 줬다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달래주는 거죠. 정의의 감정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서 영식이 좀 짜증을 내거나 좀 귀찮아하거나 그런 리액션이 나왔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영식이 또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정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오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정의가 한 번 더 반하게 되는 거죠. 자, 결혼 생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이 저렇게 항상 져주고 다독여주고 스윗하게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그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식이 울지 말라고, 남은 기간에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희가 또 울어요. 자, 거기서 송혜나가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눈물은 무기가 됐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 그리고 내가 나를 방어하는 무기 이미 그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식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어디 가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나는 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냥 대화만 했다. 그래서 답답했구나 이렇게 영식이 공감을 해주니까 정희가 자기는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고. 영식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럼 누구랑 노냐고. 아직까지는 정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정희가 다른 분이랑 얘기하시잖아요. 대화하는 것도 싫은 거고 다른 여자랑 말 섞는 것도 싫은 거고 이게 지금은 영식이 정희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알아가는 극 초반의 단계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은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나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저게 반복이 되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툭 하면 울고 툭 하면 울고 말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눈물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리고 정희가 본인의 감정 생각보다 커진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보면은 영식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정희의 눈물을 보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한 사람한테 직진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는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느냐. 그러니까 정숙님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대화를 안 하면 알아보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대화를 해봐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랑 잘 맞는지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식은 혼란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거슬리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데이트 선택에서 남자들이 하는 데이트 선택 거기서 영식이 정희를 선택을 합니다. 정숙을 결국은 선택하지 못하고 정희를 선택을 하죠.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정숙을 선택을 하고 한번 알아보는 게 맞을 타이밍이거든요. 왜냐 정숙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데이트를 해보고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텐데 선택을 못한 이유 정희 때문이죠. 그렇게 난리를 피웠으니까 눈물까지 보이면서 게다가 영식 앞에서 한 번 더 울었어요. 보여준 거죠. 나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희의 눈물은 무기다. 강력한 무기다. 그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진상을 피우게 되면은 상대방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숙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생각나지 않겠어요? 정희가 울었던 그 모습이. 내가 만약에 정숙을 선택을 하면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일까? 안 봐도 뻔하지. 펑펑 울지 않겠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인상 쓰고 또 울고 난리 피고 그러면 정숙은 더 불편해할 거고. 애초에 상대방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분위기 자체를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왜냐 내가 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할 거고 특히 영식, 정숙 그 누구보다 집중을 할 거고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자들이 내가 굳이 저런 꼴을 봐가면서까지 영식하고 대화를 해보고 알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완전히 푹 빠져서 뻑이 가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저렇게 아주 난리를 피우는데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분위기를 아주 곱창 만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내가 과연
내가 여기서 과연 영식을 알아봐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겠죠. 웬만한 여자들은 포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불편하겠죠. 머릿속에는 항상 정의가 뇌리에 박혀 있을 거고.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가 과연 저런 모습을 이번 나는 솔로에서 처음 보여줬을까?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앞에서는 저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을까? 없던 모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걸 이성적으로 풀고 대화하고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울고 보는 거지. 우는 게 반복이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스럽거든요. 나중에는 우는 걸 보더라도 안 달래줍니다. 아이고 또 우네. 그만 좀 울어라. 그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영식한테도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정숙한테는 더더욱이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눈물이 나온다. 진짜 내가 감정이 격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자리를 피해야죠. 자리를 피해서 혼자 화장실 가서 울던가, 저기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울던가, 저기 바다까지 뛰쳐나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던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 정숙이 내 근처에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굳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알리고 싶은 거고. 야, 나 지금 이런 감정이니까 건들지 마. 영식 건들지 말고 우리 둘이 그냥 잘 되게 놔둬. 무언으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식의 마음은 어떨까? 아직은 극초반이기 때문에 생각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 지금은 앞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 않을 거고, 그래도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겠지. 나를 좋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흘리는 게 그냥 이번 한 번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면은 뭐 크게 문제 안 되겠죠.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에피소드, 해프닝으로 끝날 거고 그냥 술안주로 얘기하는 그 수준이 될 거고. 그런데 과연 그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숙을 밀어내기 위해서, 정숙을 떨쳐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지만은 이게 향후에는 영식과의 갈등, 영식과의 다툼에 있어서 언제든지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렇게 우는 사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대화라는 게 아마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도 정의가 영식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옥순하고도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미 들떠 있고 이미 영식하고 커플이 된 상태예요. 이제 어머니하고 골프를 치면 된다. 한껏 들떠 있거든요. 물론 영식이 좋은 모습을 봤고 데이트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겠지만은 너무 그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하필 또 상대가 옥순이야. 그래서 정의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런닝화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옥순이 야, 런닝화 훔치자고, 가져오자고, 정숙 거 뺏어서 신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농담이죠. 농담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의 조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언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게다가 정의의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많아요. 데이트 한번 하고 나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대화 한번 했다고 저렇게 울 정도면은 앞으로 영식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과연 그거를 대화로 풀 수 있을까? 정의가 보여준 눈물은 너무나도 억압적이었고 분위기를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이었고, 영식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무기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숙이 문제인데, 정숙이 지금 경수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고 영수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함으로써 경수한테서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어차피 인연이 아닌 거죠. 그 정도의 호감이 없었던 거고, 경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볼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영식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는 정의, 과연 정의의 저 수비막을 뚫고 대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정숙 입장에서도 이제 영식한테 대화를 하는 것조차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괜히 바람 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저는 정의가 굉장히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본인 남자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행동하는 저 모습, 저 눈물은 그냥 원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식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둘의 관계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영식은 힘들어질 거고 아쉬움이 남을 거고, 결국은 트러블이 생겨서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겁니다. 제가 옥순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싸움닭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의는 비슷해요. 공격적이다. 저 우는 모습조차도 저는
공격적으로 보였고 진짜 자기의 감정 표현이 아니고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 영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정숙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영식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내 남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영식 앞에서 영식을 비아냥댄 것도 그렇고 자 이런 모습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되고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영식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모습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런 모습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그런 취급을 받게 돼요. 아니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한 번 데이트한 사람인데 저렇게 아유 밥이 잘 들어가네 잘 먹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대는데 앞으로 더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정의가.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